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의 공작인 테세우스는 아름다운 히폴리타 여왕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이 다가오던 어느 날, 한 사람이 테세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지우스라는 남자로 그의 딸 허미아, 그리고 두 남자 라이센더와 드미트리오스와 함께였습니다. 이지우스는 테세우스 공작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공장님, 제 딸 허미아는 제가 정한 드미트리우스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라이센더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테네의 법에 따라 허미아가 제 말을 따르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테세우스는 허미아에게 말했습니다. 허미아,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야지. 네가 아버지를 따르지 않으면 너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허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님, 저는 라이센더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거짓일 뿐이에요. 허미아의 말에 테세우스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허미아,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뿐이야. 첫째, 아테네의 법에 따라 목숨을 내놓거나, 둘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드미트리오스와 결혼을 하거나, 셋째, 수도원으로 가서 평생을 보내거나. 그때 라이센더가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공장님, 저는 드미트리우스만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허미아를 사랑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드미트리우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레나를 사랑했습니다. 헬레나의 마음을 빼앗았고 불쌍한 헬레나는 지금도 드미트리우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테세우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드미트리우스와 따로 이야기해 보겠다. 그리고 허미야, 내 결혼식 날까지 시간을 주겠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고 허미아와 라이센더만 남게 되었습니다. 허미아는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이센더는 허미아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허미아, 울지 말아요. 진실한 사랑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아요.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30km 떨어진 곳에 내 숙모님이 계세요. 숙모님은 자식이 없어서 나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시지요. 그곳으로 가서 우리 결혼식을 올립시다. 내일 해가 진 뒤에 나와 함께 도망가요. 허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라이센더. 함께 떠나기로 약속해요. 큐피드의 활에 대고 맹세할게요. 그때
슬픔에 잠긴 헬레나가 다가왔습니다. 안녕, 아름다운 헬레나? 헬레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보고 아름답다고 했니? 그 말 취소해. 드미트리우스는 너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있어. 허미야, 제발 가르쳐줘. 어떻게 그렇게 드미트리우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 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굴을 찌푸려도 저주를 퍼부어도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대. 그러니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걱정 마, 헬레나. 이제 그가 내 얼굴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야. 라이센더와 나는 내일 떠날 거야. 나의 소꿉친구 헬레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행운이 너에게 너의 드미트리우스를 가져다 주길. 라이센더는 친절하게 헬레나에게 말했습니다. 헬레나, 당신이 드미트리우스를 사랑하듯 그도 당신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허미야, 내일 밤 숲에서 만나요. 허미야와 라이센더는 다시 한번 약속을 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돌아갔습니다. 헬레나는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테네에선 나도 허미야만큼 아름답다고들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람? 드미트리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예전엔 나만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가 다시 허미야 대신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헬레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허미야와 라이센더의 계획을 드미트리우스에게 말해야겠어. 그럼 그가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그럼 나는 그렇게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을 테니까. 헬레나는 드미트리우스를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그리 멀지 않은 곳 아테네의 한 오두막에는 6명의 친구들이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조공 닉 보텀, 풀무장이 프랜시스 플루트, 재단사 로빈 스타블링, 댐장이 톰 스나우트, 가구장이 스너그, 그리고 피터 퀸스였죠. 피터 퀸스가 크게 외쳤습니다. 자, 다들 모였겠지? 우리 연극은 공장님과 그 신부를 위한 특별한 공연이야. 제목은 피라모스와 티스비의 가장 슬프면서 웃긴 연극이라고. 자, 이제 배역을 불러줄 테니 잘 들어. 직조공 닉 보텀. 너는 피라무스 역을 맡게 되었어. 피라무스는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아주 용감한 남자지. 닉 보텀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라 아주 멋진 역할인걸. 내가 연기하면 모든 숙녀들이 내 연기에 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그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겠어.
프랜시스 플루트, 너는 티스비 역을 맡아줘. 프랜시스 플루트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티스비는 어떤 역이야? 말을 타고 떠도는 기사인가? 퀸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티스비는 피라무스가 사랑하는 여인이야. 그러자 플루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자 역할은 싫어. 나도 이제 수염이 나기 시작했다고.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티스비 역할도 내가 하게 해줘. 보텀이 재밌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아주 가늘게 낼 수 있어. 피라무스, 내 사랑, 나는 그대의 사랑 티스비예요. 보텀은 연기하듯이 가늘고 애절한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절대로 안 돼. 퀸스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피라무스 역할을 맡아야 한다니까. 연출가인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다음 퀸스는 가구장이 스너그에게 말했습니다. 스너그, 너는 사자 역을 맡게 될 거야. 스너그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사자 대사도 있어? 있으면 미리 좀 줄 수 없을까? 나는 외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퀸스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그냥 으르렁거리기만 하면 돼. 그때 보텀이 또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사자 역도 내가 하게 해줘. 내가 한번 으르렁거려 볼게. 내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면 모두들 깜짝 놀랄걸. 관객들은 우와 정말 멋진 으르렁인걸. 한 번 더, 한 번 더 이라고 외칠 거라고. 보텀은 힘껏 으르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으르렁. 퀸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으르렁거리면 귀부인들이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를 거야. 그럼 큰일이지. 보텀이 다시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막 태어난 아기 꾀꼬리처럼 부드럽게 으르렁거릴게. 으르렁, 으르렁. 자, 이제 그만. 퀸스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피라무스 역을 맡아야 해. 이제 이야기는 끝이야. 끝. 자, 이게 대본이야. 내일 저녁까지 꼭 외워서 와야 해. 내일 밤 숲속에서 반짝이는 달빛 아래에서 연습을 하자고. 그들은 모두 대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밤 숲속에서의 연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숲속에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는 요정들이 한밤에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오베로는 이 요정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오베로는 여왕 티타니아와 다투고 말았죠. 이렇게 좋은 달밤에 저렇게 고집 센 티타니아를 만나다니.
오베로는 티타니아와 마주친 순간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신가? 질투쟁이 오베론 아닌가요? 티타니아는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여름이 되면서 우리가 다투기 시작해서 모든 자연이 엉망이 되었어요. 오베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마음을 바꾸면 되겠군. 고집 그만 부리고 그대가 데리고 있는 그 소년을 내게 보내주시오. 그러면 우리의 다툼은 끝날 것이오. 티타니아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꿈도 꾸지 말아요. 그 아이는 내가 몹시 소중히 여기던 친구의 아들이에요. 아이의 어머니는 저를 섬기던 여인이었죠. 하지만 슬프게도 그녀는 인간이었고 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 아이를 키우며 그녀를 기억해요. 그러니 그 아이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자, 요정들아, 가자. 티타니아는 자신을 따르는 요정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베로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티타니아, 두고 보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시종인 요정 퍽을 불렀습니다. 퍽은 장난을 치며 사람들을 놀려주기를 좋아하는 아주 장난꾸러기 요정이었죠. 퍽, 네가 특별한 꽃을 찾아와야겠다. 그 꽃의 마법이 필요해. 그 꽃은 게으른 사랑이라고 불린단다. 잠든 사람의 눈꺼풀에 그 꽃의 즙을 짜서 바르면 강력한 사랑의 마법이 나타날 거야. 오베로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티타니아에게 안갚음을 해줄 거야. 티타니아가 푸른 숲속에서 잠이 들 때 그녀의 눈꺼풀에 그 꽃즙을 떨어뜨려 줄 테다. 티타니아가 깨어나면 처음 보는 상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될 거야. 나는 티타니아가 그 소년을 넘겨줄 때까지 마법을 풀어주지 않을 거야. 오베로는 기쁜 듯이 웃었습니다. 퍽은 곧 날개를 펴고 날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오베로는 자신의 계획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드미트리우스가 달려왔습니다. 그 뒤를 헬레나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만 좀 따라오시오. 그나저나 라이센더와 아름다운 허미어가 이 숲으로 도망쳐 왔다고 하지 않았소?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당신이 날 자석처럼 끌어당겨요. 당신은 내게 온 세상과도 같아요. 그러니 제발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헬레나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우스는 성난 폭풍우처럼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가시오. 날 내버려 두란 말이오.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당신을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혀요. 나는 허미아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드미트리우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쿵쿵 걸어갔습니다. 헬레나는 흐느끼면서 드미트리우스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베로는 헬레나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헬레나를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렇게 매정하게 굴다니.
꽃을 저 청년에게도 써야겠어. 저 청년이 깨어나면 저 아가씨의 얼굴을 보게 해야지. 그러면 저 아가씨가 저 청년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 청년이 저 아가씨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오베론은 결심했습니다. 그때 퍽이 오베론이 말한 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렴, 방랑자. 수고했구나. 오베론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티타니아가 꽃들에 취해서 춤과 기쁨으로 밤을 보낸 뒤 잠드는 곳을 알고 있다. 그곳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티타니아가 잠든 틈을 타서 꽃즙을 발라줘야겠다. 그리고 퍽, 너는 어떤 아테네 청년을 찾아라. 한 불쌍한 아가씨가 그 매몰찬 청년을 사랑하고 있지. 이 꽃즙을 조금 가지고 가서 그 청년의 눈에 발라줘라. 하지만 그 청년이 눈을 뜨고 처음 보는 사람이 반드시 그 아가씨여야 한다. 그 청년은 아테네 사람처럼 차려입고 있으니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닭이 울기 전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 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퍽은 씩씩하게 대답한 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날아갔습니다. 오베론은 티타니아가 있는 곳으로 간 후 나무 뒤에서 엿보다가 티타니아가 잠들자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대가 깨어나서 제일 처음 보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는 그것을 진실한 사랑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게 고양이든 살쾡이든 곰이든 표범이든 멧돼지든 그대가 깨어나면 그것이 그대의 사랑이 될 것이다. 부디 끔찍한 것이 곁에 있을 때 깨어나기를. 오베론은 잠든 티타니아의 눈꺼풀에 꽃즙을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잠시 후 라이센더와 허미아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길을 헤매고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허미아, 아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잠시 쉬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좋아요, 라이센더. 저는 이쪽에 누울게요. 당신은 좀 떨어져서 저쪽에 누울 곳을 찾으세요. 라이센더는 약간 거리를 두고 누웠습니다. 잠시 후 허미아와 라이센더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퍽이 나타나 이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 오베론 왕이 말씀하신 그 청년이 여기 있구나. 아테네 사람처럼 입고 있네. 그리고 이쪽에 가엾은 아가씨가 저 무정한 청년의 곁에 감히 눕지도 못하고 축축하고 지저분한 땅바닥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네. 에이, 이 무례하고 무정한 인간 같으니라고. 퍽은 그만 라이센더를 드미트리우스로 착각하고 라이센더의 눈에 마법의 꽃즙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눈에 이 마법의 힘을 뿌리노라. 눈을 뜨자마자 사랑에 빠지거라. 퍽은 라이센더의 눈에 꽃즙을 떨어뜨린 후 이제 오베론 왕에게 가봐야겠다 라고 말하며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때 헬레나가 숨을 헐떡이며 라이센더와 허미아가 잠든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헬레나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느라 숨이 차네. 바라면 바랄수록 더 멀어지기만 하니. 헬레나는 땅바닥에 누워있는 라이센더를 발견하고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혹시 죽은 걸까? 아니면 잠든 걸까? 라이센더, 살아있다면 일어나 보세요. 아름다운 헬레나, 그대를 위해서라면 불길이라도 뛰어들겠소. 그 순간 라이센더가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오 헬레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허미하잖아요. 헬레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허미아가 아니라 당신 헬레나요. 비둘기 대신 까마귀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 라이센더는 헬레나에게 대답했습니다. 헬레나는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놀림을 받아야 하죠? 당신이 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 건가요? 헬레나는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라이센더는 계속해서 사랑의 말을 늘어놓으며 헬레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허미아는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라이센더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이센더, 내 사랑, 어디 있어요? 내 말이 들리지 않나요? 왜 아무 말도 없어요? 라이센더, 대답 좀 해주세요. 세상에, 당신 정말 없군요. 라이센더, 어디 있어요? 허미아는 라이센더를 찾아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티타니아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곳 가까이에는 아테네의 친구들이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퍽이 나타났지만 친구들은 퍽이 나타났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퍽은 공중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그들의 연습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친구들 중에서 보텀이 신호를 받고 등장할 준비를 하려고 대기 장소로 향했습니다. 퍽은 몰래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퍽의 머릿속에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퍽은 장난꾸러기 요정답게 보텀에게 마법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텀이 무대로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보텀의 머리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보텀은 사람의 머리가 아닌 커다란 당나귀의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보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으아, 유령이다. 사람 살려. 친구들은 겁에 질려 서로 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보텀이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왜 다들 도망가는 거지? 아, 나를 바보로 만들려는 수작이군.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거야. 보텀은 당당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텀이 힝 대며 노래를 부를 때 바로 그 순간 티타니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티타니아는 보텀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내 귀가 그대의 노랫소리에 반해버렸어요. 부디 다정한 인간이여, 그 노래를 다시 들려주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요정들아, 이리로 와서 이분을 잘 모시렴. 티타니아는 보텀의 머리 위에 향기로운 장미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티타니아는 보텀의 말랑말랑하고 축축한 코에 입을 맞췄습니다. 보텀은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티타니아의 갑작스러운 애정에 조금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퍽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를 오베론에게 전하기 위해 급히 날아갔습니다. 오베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티타니아가 누구에게 사랑에 빠졌지? 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왕께선 괴물에게 푹 빠지셨습니다.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당나귀인 녀석에게요. 오베론은 킬킬대며 웃었습니다. 정말 놀랍군.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일이 재밌어지는걸. 그때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미아가 괴로워하며 달려오고 있었고 그 뒤로 드미트리우스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허미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나요? 허미아는 드미트리우스를 향해 외쳤습니다. 드미트리우스, 지금도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당신이 잠들어 있는 라이센더를 죽였나요? 나는 결백하오. 드미트리우스는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그런 게 아니라면 라이센더가 날 두고 혼자 가버렸을 리가 없어요. 허미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지 말아요. 허미아는 라이센더를 찾기 위해 다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친 드미트리우스는 그 자리에서 쉬기 위해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베로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퍽, 저 청년의 눈에 꽃즙을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퍽은 대답했습니다. 저 아가씨는 기억이 나지만 제가 마법을 건 사람은 저 청년이 아닌데요. 오베로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퍽, 너 실수를 저질렀구나. 사람을 잘못 골랐어. 바람처럼 날아가서 헬레나를 찾아보아라. 마법으로 헬레나의 눈을 속여서 이 청년의 곁으로 데리고 오너라. 빨리 가. 나는 그동안 이자의 눈에 꽃즙을 떨어뜨릴 테니. 오베로는 잠든 드미트리우스의 곁으로 가서 조용히 그의 눈꺼풀에 꽃즙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이 퍽은 헬레나를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했습니다.
퍽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센더가 재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베론이 말했습니다. 물러서라. 시끄러운 소리에 드미트리우스가 깨겠지. 라이센더가 이곳에 오고 드미트리우스가 잠에서 깨어나면 두 청년이 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겠군요. 정말 재밌겠네요. 에휴, 인간들이란 얼마나 어리석은지. 퍽이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베론과 퍽은 숨었고 잠시 후 라이센더가 달려왔습니다. 헬레나, 왜 내가 당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나요? 이 진실한 눈물의 맹세가 보이지 않나요? 사랑하오 헬레나. 라이센더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당신 계속 나를 조롱하는군요. 따라오지 마세요. 헬레나는 분노를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그때 드미트리우스가 깨어났습니다. 오, 헬레나, 나의 여신, 내가 당신에게 사랑의 맹세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드미트리우스가 헬레나에게 말했습니다. 헬레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제정신이 아니군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만들 좀 하세요. 헬레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드미트리오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요.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이오. 그때 라이센더가 드미트리오스에게 말했습니다. 허미아를 자네에게 양보하겠으니 헬레나에 대한 마음을 접으시오. 헬레나에 대한 내 사랑이 자네 사랑보다 더 커. 내 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어. 헬레나는 이 광경을 보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두 사람이 짜고서 재미삼아 나를 놀리기로 작정했군요. 당신들이 정말 신사라면 숙녀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두 사람의 구호는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때마침 허미아가 옷이 엉망이 된 채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라이센더, 여기 있었네요. 왜 나를 두고 떠나셨어요? 허미아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저리 가, 이 못생긴 까마귀야. 라이센더가 대답했습니다. 허미아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말도 안 돼. 라이센더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싫어졌소. 나는 헬레나를 사랑하오. 헬레나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놀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화가 나서 허미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한패구나. 이제야 알겠네. 셋이 짜고서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이 못된 장난을 꾸민 거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허미아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야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친구 아니었니? 그런데 한밤중에 나타나 내 남자의 마음을 훔쳐가? 이 도둑,
이 기생충 같으니. 흥분한 허미아가 말했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째? 이 난쟁이 똥자루야. 헬레나도 지지 않고 외쳤습니다. 난쟁이 똥자루라고? 이런 화장 떡칠한 키다리 같으니라고. 허미아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상황은 도저히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험한 말을 퍼부으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오베로는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란을 멈춰야 해. 퍽, 너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어. 넌 항상 실수 아니면 장난이구나. 서둘러 모든 것을 바로잡도록 해. 오베로는 화가 나서 퍽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퍽은 명령에 따라 연인들을 빙글빙글 돌게 한 다음 한 사람씩 차례차례 땅에 쓰러져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베로는 잠든 라이센더에게 걸린 마법을 풀어줬습니다. 퍽과 오베론이 떠나자 4명의 연인들은 깊이 잠든 채 대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 티타니아는 보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보텀은 행복하게 힝힝거리며 기뻐했죠. 그런데 요정나라의 왕 오베로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당황했습니다. 정말 괴상망측한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여왕인 티타니아가 당나귀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를 품에 안고 있었으니까요. 오베로는 티타니아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더 이상 오래 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몸을 숨기고 티타니아 가까이로 몰래 다가가 티타니아의 눈에서 마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티타니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신호처럼 그녀의 눈이 깨어난 거죠. 티타니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당나귀를 사랑하는 꿈이었어요. 그 당나귀의 머리에 화관도 씌워주고. 티타니아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런 얼굴에 반하다니.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생긴 당나귀를 좋아할 수 있죠? 티타니아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오베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테세우스 공작의 궁전으로 갑시다. 그곳에 가서 그 집안의 번영과 행운을 위해 축복을 내려줍시다. 티타니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리고 오베로는 티타니아와 함께 떠나기 전 퍽에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저 녀석에게서 당나귀 머리를 벗기고 인간의 머리로 되돌려놔라. 그런 다음 그를 돌려보내고 이 밤에 있었던 일들이 모두 꿈이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퍽은 바로 그 명령을 따르며 보텀의 당나귀 머리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베론과 티타니아와 함께 날아갔습니다. 마법에서 깨어난 보텀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꿈이었어. 너무 이상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네. 피터 킨스에게 얘기해서 이 꿈을 노래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노래를 멋지게 불러야지. 보텀은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인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테세우스 공작과 히폴리타 여왕, 그리고 이지우스와 사냥꾼들의 무리가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나팔을 불었고 그 소리에 연인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세우스 공작은 연인들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숙이 아니었던가? 라이센더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허미아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아테네의 법을 어기면서요. 그런데 꿈속에서 저는 헬레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허미아가 제 사랑입니다. 그 말을 들은 허미아의 아버지 이지우스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미트리우스도 당황한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미아에 대한 제 사랑은 이제 눈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있는 여인은 헬레나입니다. 테세우스 공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한 쌍이 아니라 세 쌍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연인들은 기쁨에 차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서약이 끝난 후 행복한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테세우스 공작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연극을 공연한다는군. 이 연극은 비극적인 희극이라지. 한번 즐겁게 보도록 하세나. 저는 연극을 소개하는 역을 맡았습니다. 피터 킨스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숙녀분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대에 나온 땜장의 스나우트가 말했습니다. 저는 돌담 역할을 맡은 스나우트입니다. 어떤 돌담이냐 하면 금이 가서 갈라지고 구멍이 난 돌담입니다. 이 연극에서 연인으로 등장하는 피라무스와 티스비는 매일 저를 통해서 은밀히 소근거립니다. 이어서 피라무스 역을 맡은 보텀이 등장했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돌담이여, 제발 그 틈새로 나의 티스비를 보게 해다오. 스나우트가 손가락으로 구멍을 벌려 보였습니다. 고맙구나, 친절한 돌담아. 그런데 티스비가 올까? 그 순간 티스비 역을 맡은 플루트가 등장했습니다. 오, 돌담이여. 나의 한숨을 수없이 들어야 했던 돌담이여. 내 앵두 같은 입술의 입맞춤에 얼마나 시달렸던가. 티스비의 목소리가 보이는구나.
피라무스가 구멍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달아나요, 티스비.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당장 니노스 무덤에서 만나요. 피라무스가 외쳤습니다. 네, 꼭 갈게요, 피라무스. 티스비가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스타블링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스타블링은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등불은 달을 나타냅니다. 티스비가 가까이 다가오자 스타블링은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때 사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티스비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라무스, 살려주세요. 티스비가 재빨리 도망치다가 그만 망토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발로 망토를 움켜쥐더니 자신의 피 묻은 턱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으르렁거리며 피 묻은 망토를 떨어뜨리고 쿵쿵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피라무스가 피 묻은 망토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티스비의 망토가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피가 묻어 있잖아. 피라무스는 고통스러워하며 울었습니다. 내 예쁜 내 오리, 다시 돌아와요. 나는 그대 없이 살 수 없어요. 아이고, 내 인생은 끝났어.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야겠어. 피라무스는 칼을 뽑아들며 말했습니다. 너무도 슬프구나. 그런 다음 자신의 가슴 깊숙이 칼을 꽂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다. 이제 나는 죽는다. 피라무스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맥박이 약해지고 있다. 결국 피라무스는 땅바닥으로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티스비가 돌아와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티스비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꿈이겠지? 잠들었나요, 내 사랑? 아니, 죽었나요, 내 비둘기? 백합 같은 입술, 앵두 같은 코, 더 이상 장밋빛이 아닌 샛노란 두 뺨, 그 모든 것이 사라졌네. 사라졌어. 그의 칼이 꽂혀있네. 믿음직한 칼이여. 내 가슴이 네 칼집이다. 친구들이여 잘 있거라. 안녕. 안녕. 그 말과 함께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고 즐거워했습니다. 잠시 후 테세우스 공작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하루를 보냈소. 이제 그만 자러 갑시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군.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제 곧 요정들이 깨어날 것이오. 연인들은 사랑의 달콤함에 푹 빠져 각자의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음악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미로운 선율이 벽을 통해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오베론과 티타니아, 퍽, 그리고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정들아,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르며 이 자리를 축복하여라. 날이 밝아올 때까지 온 집안으로 흩어져라. 연인들 세 쌍이 하나같이 영원히 사랑하게 하라. 이들 앞에 그 어떤 실수나 고난도 없게 하라. 날이 셀 무렵에 다시 만나리라. 우리는 정말 이 광경을 보았던 걸까요? 혹시 밤의 마법은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환상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한여름밤의 꿈은 아니었을까요?